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1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1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21번째 시간. 오늘은 인천시의회 조강희 의원님, 청운대학교 이도영 교수님,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인천공항철도. 특히 영종 주민들이 서울을 오가기 위한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종대교를 경계로 운임체계가 두 가지로 운영되는 까닭에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큽니다. 10년 이상 계속된 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공항철도 운임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김현철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인천공항철도입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 14개 역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철도입니다. 지난 2007년 1단계 구간인 인천국제공항부터 김포공항 노선이 개통됐고 2010년에는 2단계 구간인 서울역부터 김포공항 노선이 개통됐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청라국제도시역, 2016년에는 영종역이 추가로 개통했습니다. 최근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초안에 인천공항철도의 급행화 계획이 포함되면서 현재 두 가지 운임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항철도의 운임 체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가지 운임 체계에 대해서는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정리해 주시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천공항철도의 두 가지 운임체계인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독립요금제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부터 청라역까지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청라역에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까지는 독립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는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10km 이하 기본요금 1,250원에 5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청라역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까지의 영종도 구간은 독립요금제가 적용되면서 추가 기본요금 900원에 10km 초과시 1km마다 13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노선에 두 개의 운임체계가 적용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철도가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영종지역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운임체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현철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공항철도의 두 가지 운임체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청라에서 1,850원 요금인 게 거기서 한정거장이 영종역입니다. 근데 영종역까지 한정거장 가는데 2,750원까지 늘어나고 거기서 또 한정거장 더 가면 운서역인데 그까지 가는데도 3,150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어떻게든 하루빨리 영종 주민들한테 좀 해결책을 좀 모색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도시나 이런 동네는 없기 때문에 영종이 유일한 곳입니다. 차별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주민들은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고 10년간 살면서 사실 뭐 하늘도시나 영종이 개발된 게 뭐 10년 전부터 계획을 잡고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사실 뭐 중심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상가도 이제 생기는데 과연 교통에 대해서는 얼만큼 신경을 쓰고 우리가 목소리도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 포기하고 살았죠. 한 정거장 차이인데 요금은 껑충 뜁니다. 특히 운서역이나 영종역에서 서울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로서는 교통비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앞서 문제가 되는 통합요금제와 독립요금제에 대한 이야기를 팩트 체크리스트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도영 교수님, 이 두 가지 요금제 주민들이 겪는 고충이 꽤 큰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높은 운임으로 인한 이용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요금제였다면 내지 않아도 될 기본요금 90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구간마다 요금이 최대 600원씩 늘어나면 지하철 요금이 2,000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까지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무려 4,750원의 요금을 내야 되는데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거의 4,000원에서 5,000원가량의 요금을 낸다는 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요금 폭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공항철도가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말하고 있지만은 영종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육지가 아닌 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운임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도권 환승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차별적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공항철도의 이원적 요금 체계는 영종 주민들에게 2중, 3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독립요금제로 인해서 영종 주민과 인천공항 종사자들 한 16,000여 명이 부담한 돈이 연간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 기자님, 만약에 영종 주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나 이런 것들을 대체로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영종역에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오고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한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영종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광역버스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 반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광역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비 부담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종 주민들과 이제 인터뷰나 또는 만나봤을 때 이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영종도에서 청라까지 버스를 타고 나간 다음에 청라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주민들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아까 이도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요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시민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별로 거리 차이가 나지 않지만 청라 주민들에 비해 과도한 요금을 내고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독립요금제가 과거에 청라역 개통되기 전까지 거기도 사실은 독립요금제 구간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통합요금에 포함을 시켜준 거고, 그렇죠. 이제 영종이 남아 있는 상태죠. 네. 실제로 영종도 주민들, 우리 김현철 기자님 말씀해 주시지만 청라역까지 가서 버스를 탑니다. 거기가 이제 독립요금제에서 해제가 되고 환승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수도권 환승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집 앞에서 202번을 타고 청라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운 영종역에서 못 타고, 안 타는 게 아니라 못 타는 거죠. 할인을 받으려고. 그래서 청라역까지 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영종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 사실 이 운임체계 개선 문제는 1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공항철도 운임체계의 개선이 어려웠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조광희 의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 시민들은 공항철도가 완전 개통된 2010년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별적인 요금제도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고요. 2017년 11월 인천시와 국토부가 개선안에 대해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못한 것은 결국 추가 예산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문제이거든요. 현재 청라역까지 적용된 통합요금제 구간을 운서역까지 확대하게 되면 연간 약 85억 원의 운임 수입 감소분을 공항철도에 보전해줘야 하는데요. 이 소요액을 그동안 국토부나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 이후로 전액을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요구해 왔고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철도는 민간투자협약에 따라서 건설 운영 중인 국가철도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과거 이제 검암역까지 또 청라역까지 통합요금제를 확대 적용할 때도 운임 감소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자철도에 대한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사례가 없는데 인천시에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시민의 교통주권을 크게 침해함은 물론 또 다른 지역차별이 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교통이용의 공평성이란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민자철도인 인천광철도의 민자 손실분을 누가 물어줄 것인가에 대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이견 때문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산 부담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지난 2017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개선을 약속을 했지만 지난해까지 국비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인천광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서 4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인천시도 이를 검증하면서 곧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제시했던 4가지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현철 기자님? 연구 용역은 그 분담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라는 대안은 없었고요. 일단 크게 4가지인데 현 운임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수요 변화를 바탕으로 총 수익 변화의 다각화를 좀 깨하는 건데 이것은 뭐 정치권이나 주민들이 거의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공항철도처럼 민자로 운영하고 있는 신분당선처럼 일정 부분을 모든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후에 인천공항까지 수도권 통합 운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혜자 부담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를 그 크게 2가지로 나눴는데요. 인천시와 이용자로 나눠서 운서역까지 통합 운임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인천시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운영 중인 정기권의 할인율을 확대하고 이로 발생하는 민자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인천시 또는 또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인데 결국 정부에선 부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네, 김민철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 분담 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시의회 업무 보고에서 정부와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는 밝혔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토부가 제시했던 4가지 대안을 바탕으로 지난 5월 10일에 주민설명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조광 의원님이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신 걸로 같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오간 내용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이제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4가지 대안을 이제 도출하고 현재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2월부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영종지역 주민들과 또 도출된 4가지 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또 운임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즉 영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페이백 카드를 발급해서 요금을 추후 환급해주는 방식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페이백 카드 방식은 영종 지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 선별적 방식으로 완전한 의미의 이제 수도권 통합 요금제가 아니고 페이백 카드를 발급받는 주민들의 이제 추가적인 불편이 수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지역 발전과 이제 보편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은 물론 모든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앞서 거론됐던 검암이나 청라까지는 확대되면서 모든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는데 영종 같은 경우 페이백 카드를 하게 되면 영종 주민들만 혜택을 보고 영종들을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군요. 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사만에 대해 주민들이 페이백 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영종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만이. 이동 교수님, 페이백 카드를 이용하는 사만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전에 뭐 일환부터 사안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죠. 즉 높은 지하철 요금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페이백 대안의 도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영종도까지 통합 환승 요금제가 확대되면 물론 좋겠지만은 결국 돈 문제, 예산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백 대안은 영종 주민들에게만 국한해 통합 환승 요금제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한 후에 그 부족분을 국가나 시가 보상하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소요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그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앞서 조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보는 대상이 주민등록법상 영종 주민들에게 국한되는 선별적 방식이다 보니까 완전한 의미의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페이백 카드 방식은 사전에 금융기관에 카드를 신청해서 이를 소지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요. 기존 카드에 탑재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카드를 미소지할 경우에는 환승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즉 보편적 교통복지에 반하는 거 아니냐는 점이 꾸준하게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6월 11일에 인천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상임위에서 오갔던 이야기 먼저 보고 오시죠.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영종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도 이제 협약서가 국토부하고 실무 협의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더 진행을 하면 협약서 초안이 나올 거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페이백 카드 도입에서 페이백 카드는 카드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교통카드랑 같은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실 건가요? 카드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에 네. 장착을 할 수 하면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카드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종도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능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많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영종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이라든가 또 여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든가에 대해서 네. 전반적으로 환승이 가능하도록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추진하는 이후에 요금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소될 것으로. 네, 상임위에서 의견을 종합해보면 역시 사만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페이백 카드를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카드의 페이백 기능을 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인천 시민 전 국민에게도 환승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보는지 이동 교수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저 역시 기본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이원적 요금 체계는 문제가 많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통합 환승 요금제 구간을 운서역까지 확대한 후에 운임 감소액을 국가나 시가 부담한다는 이안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데요. 처음부터 국가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국토부가 이제 와서 방향을 선회를 해서 국비 예산을 들여서 이를 보전해준다? 제가 볼 땐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지원이 없는 이상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이 안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실현 가능성 있는 사안이 영종도 주민들에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조금이나 빨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사안의 경우는 출퇴근자를 대상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는 시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소 그에 비해서는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영종도 주민이면 누구나 페이백 카드를 발급받고 환승 할인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안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완할 점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주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사만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김현철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도영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현실적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전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상 국가에서는 국가의 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국가의 관문, 그러니까 비행기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정시성입니다.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또 철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으로 운영하는데 인천공항철도가 필수 시설이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인천공항철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잠깐 이도영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정부가 공항철도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재매각하면서 손실보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결국 민자 사업으로 돌리면서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기준, 그러니까 손실보전 해준 돈이 2018년 기준으로만 벌써 1조 원이 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인천공항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걸 민자로 돌렸다고 하는 이 결정 자체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정부가 이를 인수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옳은 대안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광희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신데 네네. 의견 주시죠. 대중교통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비롯한 우리 인천 시민들은 그 수도권이지만 수도권 혜택을 정작 보지 못하고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차별과 불평등한 그런 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현재 이제 4가지 대안에 대해서 인천시와 국토부가 계속적인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 개선 방안과 손실금 부담 방안도 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환승 할인 문제가 주민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문제를 서로 미루지 말고 함께 협의에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주민들과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보편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성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세 분의 의견처럼 가장 좋은 방식은 물론 누구나 수도권 환승 할인 제도를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것이 어렵다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영종 주민들에게라도 먼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가 손실부담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운임체계 개선을 통해 영종 주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조광희 의원님, 이도영 교수님, 김현철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들을 전문가와 진단하고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